자, 4점짜리 또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이번에는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을 가져다가 조건 2개 줬어요. 그리고 등차 수열이라는 키워드를 굳이 줬으니까 당연히 함수 해석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내용이 등차 수열의 합은 이런 거랑 똑같아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여기 조금 애매하다. 1부터 5까지 합친 경우가 있고 1부터 10까지 합친 경우가 있어. 근데 다만 거기에 절대값을 붙이고 2배를 하면 같아진대. 약간 상식적인 생각이 이러거든요. 기본적으로 더해 나가서 만약에 커진다고 치면 원래는 10까지 더하면 숫자가 더 커져버리겠죠.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값을 씌우고 2배를 해야지 같아진대. 그럼 얘는 더하면 더할수록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당연한 건데 1부터 5까지 간 친구의 절대값 2배니까 우리는 다른 걸 떠나서 왼쪽에 있는 이 친구는 반드시 양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맞아요? 뭐 상황상 그럴 거고 나조건을 봤더니 3과 6을 곱한다면 0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입장에서 케이스가 나오거든요. 얘가 플러스 플러스든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든가 그럴 것 같아. 근데 솔직히 약간 이런 생각은 있거든. 1부터 5까지를 더했는데도 양수가 나와야 되다 보니까 웬만하면 A3는 좀 플러스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긴 해요. 그래서 웬만해서 위쪽이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있는 상태. 간단하게 관찰을 이렇게 해봅시다. 생각을 여러 방면으로 해봤더니 1부터 5까지 더한 게 양수여야 돼. 스타트는 양수여야 될 거고요. 계속 커지면 좀 이상합니다. 작아지긴 작아질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작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대충 내용은 이러거든요. 여기가 1이었다고 치고요. 요 시점 정도를 끊어다가 10이었다고 한번 쳐보는 거야. 오케이? 언제 바뀌었는지는 나도 알아요? 몰라요? 나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5까지 더한 건 대충 요 정도면 좋겠죠. 5가 사실 넘어가도 사실 상관은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웬만해서 5까지 더한 게 양수였다고 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만약에 여기서 5가 딱 이렇게 끊긴 거야. 그리고 6이 요 정도라고 들어왔다 칩시다. 오케이? 그러면 1, 2, 3, 4, 5 들어온 거랑 6, 7, 8, 9, 10 들어온 거랑 개수가 똑같죠. 맞아요? 만약에 개수가 완전히 똑같으면 개수가 모여버리면 완전히 똑같으면 1부터 10까지 더했을 때 거의 0에 가까워질걸? 완벽한 대칭이면 확실히 0이고요. 대칭이 아닐 수 있잖아. 이해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식으로 뭐 이 시점이 5.5 같은 완전 대칭이면 완벽히 사라질 거고요. 그 시점이 5.5가 아니라 5.1 이런 친구면 살짝 오른쪽에 치우쳐진 거죠. 그럼 실제로 합치면 약간의 음수값이 나오겠지? 막 그런 정도의 상상은 드는데 이딴 식으로 가다 보면 무슨 일이 좀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2배 했을 때 5까지의 합이 표현되기 좀 힘들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아무래도 삼각형 풀이로 가면 니네가 조금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냥 계산을 좀 하는 식으로 봅시다. 일단 상상은 어느 정도 한 번씩 해보는 게 좋아. 나중에 그래야지 더 고난도들도 풀리니까.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계산할 건데요. 왼쪽에 있는 친구 등차 수열의 합이죠.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을 표현하기 위해서 분모가 얼마? 2분의 초항, 아니, 한개수 얼마야? 5개. 초항 얼마예요? A1. 마지막 항 얼마예요? A5. 맞지? 이거는 2배의 절대값이 딱 들어있고 이번엔 똑같이 분모 얼마? 2분의 한개수 10개, 초항 A1, 마지막 항 A10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이 친구들 A1, A5 이렇게 쓰다 보면 표현이 생각보다 눈에 띄진 않아요. 그래서 전부 볼 수 있게 펼쳐볼 겁니다. 이 친구는 2분의 5에다가 자 A5라는 친구는 A1 더하기 4D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A1에다가 4D 있는 거니까 A1이 2개야. 그래서 이 친구는 2배의 A1 플러스 4D다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2배의 절대값 그 다음에 2분의 10에다가 2배의 A1 더하기 9D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계산할 수 있는 만큼만 합시다. 좌변에 있는 친구 정리하면 5 괄호 열고 A1 더하기 2D. 우변에 있는 친구 정리하면은 일단 요 절대값 2 같은 거는 뭐 없애면 될 거고요. 이렇게 없애도 상관없죠 솔직히. 그리고 나서 절대값 10 그 다음에 이 친구
2a1 더하기 9d다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당연한 건데 절대값을 풀어놓고 뭔가 계산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흐름을 안 풀어도 알려줄게. 여기서 식이 몇 개 나온 거야? 하나밖에 안 나왔지. 근데 문자 몇 개 몰라? 2개 다 모르죠. 맞아요? 그럼 문자 2개 모르는데 식이 하나야. 문자 개수보다 식 개수가 적으면 A랑 D가 결정되진 않겠죠. 대신에 관계가 하나 나올 거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어차피 뭐야? 분수야. 그럼 문자 하나로만 정리되면 약분이 다 되겠죠. 그럼 분수가 되기 위해서 가능한 관계식이 있을 건데 절대값이기 때문에 경우가 몇 개가 나와요? 2개가 나오겠죠. 그 경우 중에 나 조건을 위배하는 경우는 뭐 하면 돼? 없애면 돼. 이렇게 올라갈 거야. 자, 첫 번째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 만약에 어차피 얘는 양수니까 이게 양수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맞아요? 이 친구가 양수라면 그래서 2a1 더하기 9d가 0보다 크다면 잘 펼쳐져서 좌변 5a1 더하기 10d가 되고요. 우변 얼마가 돼요? 우변은 20a1 더하기 90d 이렇게 표현되겠죠. 오케이? 이 식을 가져다 계산하시면요. 우변은 15a1이 되고요. 좌변은 마이너스 80d가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맞아요? 이 친구 가져다가 내가 D로 정리할까? A로 정리할까? A로 정리할게요. A1 이렇게 둔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똑같이 넘어가서 15분의 80이지. 15분의 80은 5로 약분하면 뭐 나와요? 3분의 18. 맞냐? 이상한데? 18이 아닌데? 5로 약분하면 3이 남죠. 80 맞고 3 남고 5로 약분하면 18이 맞지 않나? 응? 16인가? 아 16이죠. 죄송합니다. 졸려갖고 16 이렇게 표현이 돼요. 16D.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그럼 이런 표현이 있을 때 우리 나 조건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 그럼 나 조건을 관찰해야지 하면 A3 곱하기 A6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A3라는 친구는 A1 플러스 몇 D? 2D. 그 다음에 A6는 A1 플러스 몇 D? 5D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근데 우린 앞으로 A1 대신에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마이너스 3분의 16D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아요. 마이너스 3분의 16D. 그러면 이쪽 계산이 어떻게 되냐? 2D라는 친구는 3분의 6이잖아. 맞아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얼마? 10분의 3D 이렇게 나오겠죠. 3분의 10D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곱하기 이번엔 A1에다 똑같이 마이너스 3분의 16을 넣으면 얘는 3분의 15잖아. 결론이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죠. 맞아요. 이 친구 가져다가 계산을 좀 하시면 결론이 9분의 10 D 제곱이다 표현이 될 겁니다. 사실 내 상상으로 따지면 D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이긴 해야 되는데 어차피 제곱이니까 전체는 플러스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케이스에서 두 녀석을 곱했더니 최종적인 결과가 양수인 걸 얻을 수 있어서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없는 걸 하나 찾은 겁니다. 그럼 내가 시험이었으면 당연히 두 번째 거 안 볼 건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케이스로 이번에는 음수여서 식이 어떻게 펼쳐지는 거야? 부호가 바뀌면서 펼쳐지는 거야. 그럼 이 친구가 5a1은 10d고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꾸면서 펼치면 마이너스 20a1 마이너스 90d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 친구 똑같이 좌변 우변 이항을 시킬 거고요. 좌변은 25a1 우변은 넘어가서 마이너스 100d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따라서 우리는 a1을 뭐라고 쓸 수 있고 마이너스 4d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여기서 나 조건 다시 판단합시다. 나 조건은 a3 곱하기 a6인데 a3는 a1 플러스 2d고요. A6는 A1 더하기 5D 이렇게 나오는 게 맞겠지? 대입할게요. 결과적으로 좌변은 마이너스 2D 곱하기 D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이 친구 계산하면 부호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d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양수야 음수야? 너는 음수네.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나 조건은 안 될 거고요. 첫 번째 이 상황을 만족시키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얘가 만족이 되는 상태에서 다음 식을 어떻게 바꾸면 돼? 물어본 내용이 써져 있으니까 이 친구 가져다가 분모는 A1입니다 쓰시면 되고요. 분자는 A1에다가 더하기 몇 D? 20D야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앞으로 A1 대신에 뭐라고 쓰면 돼? A1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16D에다가 이 친구도 마이너스 3분의 16이니까 얘가 3분의 60이거든요. 그럼 3분의 60에서 3분의 16을 빼면 얼마가 나와요? 44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산하면 3분의 44D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이 친구 D 날리고 3 날리고 마이너스 주면 마이너스 16분의 44가 되거든요. 약분 한 번만 더 합시다. 마이너스 4분의 11이라는 계산이 돼서 최종 결과는 4번입니다. 표현하시면 되고요. 지금 46번도 그렇고 이전에 있었던 수열에 대한 4점짜리는요. 니네 점수의 희망이야. 삼각함수가 만약에 니네 중간고사 정도 난이도로 해서 나오잖아. 솔직히 말해서 가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도형 문제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끄적끄적하다 중간에 틀리기, 삼각함수 그래프 나오면 고민하다가 해석 못해서 틀리기 이런 게 많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건데 삼각함수가 알잖아. 이렇게 그래프 그려놓고 막대기 집어넣어갖고 합이 22가 되는 그런 문제들 기억나요? 그런 문제들 시험장에서 조금 바뀐 상태로 풀려고 하면 생각보다 어렵단 말이야. 그에 비해 얘가 훨씬 쉬운 거예요. 어떻게만 잘해주면, 스타트만 잘 끊어주면, 얘는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공식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 그리고 네가 보고 있는데 뭘 모르겠어? 그럼 등차 수열이니까 A랑 D로 전부 뭐 해서 쪼개서 있는 대로 계산을 좀 해보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다만 문제를 풀기 전에 지금 입장에서는 최대한 해석하는 개념을 좀 갖고 가보긴 해야 되겠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47번 4점짜리 치고 이 친구도 쉽습니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AK라는 친구가 다음과 같이 이상한 녀석으로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알려달라고 하는 건 1부터 10까지 AK만 따로 있는 게 필요하다 그랬죠. 맞아요? 우리 이렇게 좀 하자. 여기 있는 친구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K가 없어진 버전이 필요하니까 전체를 K로 나눈 식이 있으면 되겠네? 그런 거 안 돼. 시그마끼리 갖고 있는 거니까 곱하기 나누기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너는 저런 시그마를 갖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은 이 정도밖에 없어. 안쪽에 있는 친구가 일반항이잖아. 맞아? 그럼 이 일반항을 제대로 꺼내와 볼까? 이 생각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저거를 꺼내오겠다라는 건 머릿속이 이렇게 흘러가야 돼. 일반항의 합, 다른 말로 수열의 SN을 가지고 있는데 그 SN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그러니까 AN을 찾아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SN에서 SN-1을 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얘를 새로운 수열 BN으로 두셔도 되고요. 저는 솔직히 저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 있을 때 너가 SN이구나 라고 둔다면 우리가 SN에서 빼기 SN-1을 하는 상황을 두고 그 수열의 일반항 NAN이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해하세요? 그럼 이건 내가 지금 말하느라 이렇게 쓴 거고 순서는 사실 이게 좋아. NAN을 찾아봐야지 라고 안쪽 걸 구경하면 이 친구는 SN에서 빼기 SN-1을 하는 걸 거고요. 다만 n이 얼마보다 클 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S1과 A1이 같은데 정확히는 안쪽에 들어있는 일반항의 첫 항과 같은 거잖아. 이 친구에게 1을 집어넣으면 A1이 잘 나와주죠. 그래서 이거랑 A1이 같구나 정도로 쓰면 n이 얼마일 때? 1일 때다 표현할 수 있겠죠. 내가 이 얘기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지금 A1이잖아요. 근데 신나서 저렇게 쓰면 안 돼. 시험장에서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2K 곱하기 AK라고 줄 거란 말이야. 오케이? 이렇게 앞에 숫자를 붙였단 말이야. 너 그럼 뭐 하면 돼? ENAN이라는 친구는 말이야. 상황에 따라 SN-SN-1이야. 문제 없죠? 두 번째, S1은 뭐랑 똑같아?
너에게 1을 집어넣은 거랑 똑같아. 2배의 A1과 똑같아.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근데 이 얘기 굳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방금 상상이 가서 그래. 나중에 가연이가 약 일주일 정도 있다가 나한테 이렇게 들고 온다고. 이야기 물어본다고. 왜? 이가 왜 붙어요? 이런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라고? 너네들을 뺀다는 건 안쪽에, 시그마 안쪽에 들어있는 친구 자체를 끌고 오는 일이야. 오케이? 그리고 거기에 원을 집어넣겠다는 건 이 식 자체에다가 1을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그 정도 얘기만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NAN을 찾아볼 겁니다. 계산 좀 합시다. 이 친구가 SN이니까 N 플러스 1, 그 다음 N 플러스 2였죠. 거기서 가져다 뺄 거야. 뭘 뺄 거야? 하나씩 줄인 걸 뺄 거야. 하나씩 줄인 건 N-1, 그 다음 N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친구 전개해서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첫 번째 거 n 세제곱이고요. 두 번째 거 3n 제곱이겠죠. 세 번째 거 2n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마지막 친구는 마이너스 n 세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있는 거 계산을 하시면 세제곱짜리 친구가 날아가고요.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친구는 3n 제곱 플러스 3n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거든요. 여기까지 오케이? 너는 지금 뭘 찾은 거야? 너는 NAN을 찾아놓은 거야. 그리고 궁금하니까 한번 집어넣어봐. 초항에서도 만족을 할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친구 오른쪽에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6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6 잘 나오는 거 맞니? 아, 그러니까 NAN이라는 친구는 그냥 얼마라고? 3n제곱 더하기 3n이라고 써버려도 상관없겠다. 모든 곳에 대해서 저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친구 가져다가 n으로 나누면 an은 3n 플러스 3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겠죠. 오케이? 3n 플러스 3이야. 그래서 an을 네가 찾아왔어요. 내가 원하는 건 뭐야? 그 an에다가 집어넣어서 1부터 10까지 합쳐라. 그럼 여기서 an은 등차 수열이다 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되고, 아니면 시그마 공식 써야지 하고 풀어도 되겠죠. 전 등차 수열이 보였으니까 등차 수열 한 공식 쓸게요. 이 친구 등차 수열 한 공식을 쓰면 분모 얼마야? 2분의 항 개수 몇 개야? 10개. 초항 얼마예요? 1 집어넣으면 6. 1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 33.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야 되겠구나. 10이 계산이 편하니까 두 개 합치면 39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 390에서 절반하는 거니까 400의 절반에 5만 빼면 되죠. 그럼 400 절반은 몇 배이면 195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너를 가져다 계산하면 195 그게 정답입니다 하고 끝날 거고요. 당황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시그마가 나왔어. 근데 시그마가 나오면 굉장히들 어려워 하시거든요. 표현이 좀 싫은가 봐. 근데 시그마가 나왔을 때 우리는 안쪽에 들어있는 이 전체를 무슨 항으로 보겠다? 일반항으로 보겠다 이 얘기고, 네가 이걸 죽어도 못하겠다 하면 얘를 새로운 Bn으로 보고 푸시면 문제가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나는 뭐 굳이 싶긴 한데. 그리고 졸린 거 뭐 이해는 하는데 저도 졸리거든요. 그러니까 부러우니까 자지 마세요. 나 진짜 힘드네. 자, 48번 봅시다. 이번엔 또 똑같아요. 수열 AN 무슨 수열인지 안 줬고요. 수열 AN에서 첫째 항과 둘째 항을 합친 건 8이야 라는 어떤 특정 시점을 줬죠.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 이런 이상한 계산을 하면 n제곱 2n제곱 플러스 2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너 얘가 하는 말 혹시 알아들을 수 있어? 이거 시그마 연상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맞아요? 이거 봐봐. 너 여기 있는 요 시그마들을 가져다가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가 필요하단 말이야. 할 수 있겠어? AK 찾을 수 있겠어? 하면 부담스럽죠 확실히.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너한테 필요한 건 나열입니다. 오케이? 근데 그냥 이 식 나열해볼게. 경험적으로 니네 시험장에서 맞추면 된다. 첫 번째 거부터 해서 나열합시다.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A2 그 다음 A3 계속 가서 AN-1 한 번 더 가서 AN까지가 첫 번째죠. 맞아요? 거기서 뺄 거야. 뭘 뺄 거야? 얼마부터 넣어서? 1부터 넣어서 2 나오고 계속 나오다가 A3 이렇게 계속 나오다가 어디까지 나와요? AN-1까지만 나오겠죠. 오케이?
야 그럼 두 녀석을 빼면 똑같은 게 날아가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2가 사라지고 3이 사라지고 중간 거 사라지고 n마일까지 사라지겠죠. 맞아요? 결국에 여기 써져 있는 식은 남는 게 뭐야? an-a 1이야? 이렇게밖에 없겠죠. 맞아요? 근데 그 계산 결과가 얼마다? 2n 제곱 플러스 2다 이 얘기겠네? 너가 시그마를 절대로 구경하지 않고서는 이걸 찾아올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시그마를 보고 해야 되는 행동 내가 최대한 정해주는 거긴 한데 니네 입장에서는 튜토리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얘를 보고 나열해서 지네가 지워지는 게 구경이 돼야 되겠다. 야 근데 문제가 있어요. A1을 알아요? A1을 몰라요. 맞아요? 기분이 나빠. 너가 여기서 A1만 알면 뭐만 알면? A1만 알면 AN 대신에 2n제곱 더하기 2 더하기 A1 이렇게 쓰고 A1이 어떤 숫자일 테니까 계산이 끝날 거 아니야. 맞아요? 계산이 끝나야 될 텐데 A1을 찾고 싶어요. 무슨 조건이 나와 있니 근데? A1이랑 2를 합치면 8이다 이런 조건이 나와 있는 거죠. 맞아요? 혹시 내 목소리 졸리니? 그건 아니야? 내가 어제 그 정시반 친구들한테 조금 미안할 정도로 내가 되게 졸려 했거든? 그래서 나도 수업하면서 졸리니까 애들도 이제 막 졸려하고 있었단 말이야. 오늘도 굉장히 피곤해 보이네. 5명 중 3명. 네, 일단 빨리 얘기를 합시다. 영상은 남을 테니까 못 들은 친구들은 영상을 들으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A1, 2가 있고 걔네들의 합이 있어요. 그럼 나도 A1, 2에 대한 식 하나 더 필요하거든요. 여기 첫 번째 있는 식에 생각이 뭐가 들어? 여기다 n은 2를 집어넣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n, 2 빼기 a1은 2 집어넣으면 얼마? 10 이렇게 나오겠죠. 다시 우리 뭐 알고 있어요? 두 개 순서 바꿀게. a2 플러스 a1은 둘이 합치면 얼마래? 8이래?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두 놈을 합친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2a2가 되고 그거는 18이란 뜻이죠. a2는 얼마야? 9야. 맞아요? 그럼 a1은 얼마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리고 a1은 마이너스 1이네. 따라서 a는 어떤 친구다? 2n 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네가 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집어넣어 보도록 합시다.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집어넣으면 2배 던지고 k제곱 더하기 마지막 10으로 써도 되겠죠. 바로 뽑아버렸습니다. 1부터 10까지 k제곱 합치면 얼마 나온다 했지? 빨리 말해. 뻐끔뻐끔 해봐. 385였죠? 385에 2배 하면 얼마야? 700 70? 맞니? 아니구나. 맞니? 385 곱하기 2 하면 352배 하면 700이잖아. 35 2배 하면은 70이니 770이겠죠. 770에 10 더하는 거니까 얼마예요? 780 이렇게 나오게. 계산이 잘못됐나 보네. 아씨 뭐야. 멍청해서 그랬다. 죄송합니다. 들어봐. 어쨌든 원래 집어넣을 건데 지금 내가 뭘 안 했냐면 여기 있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려면요 지금 두 녀석을 빼서 만든 거잖아. 맞아요? 이 상황 자체가 애초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가능한 얘기죠. 오케이? 왜냐면 여기다가 n에다가 1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 없어? 1을 집어넣을 수가 없었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2보다 큰 상황을 기준으로 만든 거였어요. 오케이? 그럼 n이 1인 상황을 따로 세야 되겠다. 만약에 n이 1이다 라고 치면 식이 어떻게 나와? n이 1인 걸 찾을 수가 있나요? A 바로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맞겠지?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식에다가 1을 못 넣는다고 지금 2보다 큰 상황이라서.
맞아요. 근데 우리가 계산하는 것 중에 A1은 따로 구했었지. 맞아. 이제 계산이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잘 보세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를 원했잖아. 근데 내 입장에서 얘는 말이야, 첫 번째 거는 따로 떼고 두 번째 거부터 시그마를 제대로 적용해서 식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맞아요? AK는 상황에 따라 두 가지로 보이잖아. 이거 이해해, 유나야? 이거 못해? 이게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는, 그럼 물어볼게. 1부터 1까지 AK와 1을 사용했으니까 2부터 10까지 AK로 쪼갤 수 있는 건 맞아요? 이것까진 불만이 없지. 근데 K가 1인 이 순간의 AK는 이걸로 보면 돼,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n이 2보다 커야 되는데 1일 땐 따로 봐야 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A1이라고 먼저 써버릴게. 오케이? 2 이상인 상황에서 이 친구가 뭘로? 얘로 바뀌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를 가져다 플러스 시그마 K가 2부터 10까지 2K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쓴 겁니다. 알아들어요? 그냥 그 정도 설명을 써놓은 거고요. A1은 마이너스 1이야. 더하기 요거 계산을 할 건데 이 친구가 조금 헷갈리거든요. 공식을 사용하자니. 이렇게 갑시다. 이 친구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로 그냥 쓰고 네 맘대로. 오케이? 그럼 사실 1을 집어넣은 값은 가짜인 거잖아. 알아들어요? 원래 여기 1을 집어넣지 않는 거였잖아 우리는.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3 나오죠. 그럼 내가 3은 잘못 더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뺍시다. 오케이?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거 아까 계산한 게 770이었잖아. 그래서 얘가 770에서 뭘 빼면 돼? 4를 빼면 되고 답은 767 이렇게 될 거야. 766 이렇게 될 거야. 780이었구나. 미안합니다. 780 776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될 거고요. 지금 반응들 보니까 내 생각에 이 문제 못 풀 것 같거든 니네. 근데 이게 좀 열받네. 생각을 좀 해보세요. 생각을 해봐. 졸지마. 일어나서 들어. 일어나. 연주도 일어나.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지? 봐봐. 너네가 지금 못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AK가 있는데 물어볼게. 그냥 얘가 2K-1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K제곱 플러스 3일 때가 있었다 치자. 언제 그러냐면 K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걸 따라갈 거고 K가 4보다 클 때 있죠. 그땐 이걸 따라갈 거야. 근데 얘가 시그마를 기준으로 K가 1부터 10까지 AK를 찾으래. 그럼 너 AK 자리에다가 이거 집어넣으면 되니? 안 될 거 아니야. 상황마다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3보다 작은 상황만 먼저 찾아서 써요. 시그마 K가 1부터 3까지 AK와 시그마 K가 3이 아니라 이제 4죠. 4부터 10까지 AK로 쪼개요. 그럼 이 상황에서 AK는 누구야? 2K-1이지. 이 상황에서 AK는 누구야? K제곱 플러스 3이죠. 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또 이제 아리송한 게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니네 요것도 기억나요? 시그마 K가 예를 들어 3부터 10까지 K제곱을 처리하는 방법을 내가 몇 개 알려줬어? 2개 알려줬어. 첫 번째 처리 방법이 뭐였냐면 이거 그냥 공식 쓰고 싶으면 1부터 10까지 K제곱에서 빼라고. 어디까지?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K제곱을 빼. 뭐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3, 4, 5, 6, 7, 8, 90 집어넣은 걸 똑같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평행이동맥이라 했죠. 1부터로 강제로 바꿔. 그럼 얼만큼 내려와 숫자가? 2만큼 내려와. 그럼 위에 거 얼마야? 8이야. 2만큼 바뀌었지. 근데 문제가 뭐야? 원래 처음에 3 나와야 되잖아. 1 집어넣으면 3이 안 나오니까 여기 뭐라고 써야 돼? K 플러스 2의 제곱이야.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네가 공식 쓰는 게 편하니 숫자 그냥 세는 게 편하니? 1이랑 2밖에 없어. 세는 게 편하겠죠.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1.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4. 그치? 둘을 합치면 얼마야? 5죠. 그럼 내가 얘를 굳이 이렇게 쓰지 말고 빼기 5라고 써도 문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겠죠. 지금 그거 쓴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A에는 n이 얼마보다 클 때? 2보다 클 때만 가능하고 A1은 내가 따로 구했어요. A1이 따로 구해진 상태에서 1부터 10까지 AK가 궁금해 이랬어. 그럼 1만 따로 떼자. A1 따로 떼자. 2부터 10까지는 2K제곱 플러스 1로 쓰자. 오케이? A1은 마일이야. 불만이 없고 2부터 시작하는 거 쓰려고 봤더니 조금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썼어? 1부터 10까지 그냥 써버렸어. 오케이?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하면 왜 있는 거야? K가 얼마일 때? 1일 때를 빼준 거예요. 오케이? 이게 마삼이 뭐라고? 요 식에다 1 집어넣으면 3이 나오지? 그거 있으면 안 되는 걸 다시 뺀 거야. 그래서 계산이 이렇게 나가는 거구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마1, 마4 합치면 마4고 여기는 계산 780이었고 맞나 근데? 780 맞죠? 그래서 답은 776이다 하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요 문제가 정확히 풀리고 아무런 그런 걸림돌이 없을 때 그때서야 니네 어느 정도 시그마를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내가 이거는 근데 잘해줘야 되는 게 내년에 미적분 2를 얼마큼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그 미적분 2의 1단원이거든요? 근데 가끔씩 와서 물어봐. 쌤 여기서 이걸 왜 뺐어요? 해설지를 들고 와서 물어본단 말이야. 이거 마삼 왜 생겼어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왜 생겼겠니? 라는 고민을 너가 해봐야 되겠죠. 맞아요? 바뀐 게 이거밖에 없는데 당연히 그거 고정했겠지 뭐. 오케이? 그 정도 생각을 좀 해야 되고 넘어갑시다. 자, 50번 볼게. 자, 50번 문제는 내가 쌤이었으면 사실 굳이 낼까 싶은 느낌이긴 한데요. 굳이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뭐냐면 사실 거듭제곱근 사용하는 거랑 로그를 사용하는 것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미 중간고사 때 어느 정도 평가가 이루어진 부분이죠. 굳이긴 한데 냈다고 해서 항의를 할 수는 없겠다. 그치? 이 친구 정리부터 합시다. AN이라는 친구를 쓰자라고 하면 AN은 어떻게 써집니까? 하면 4는 그대로 둘까요? 2의 제곱으로 둘게요. 전체에.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전부 분모로 쳐박혀야 되죠. 말이 좀 그런가? 분모로 내려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2를 집어넣어 놓을게요. 어떻게? 너는 말이야 결과적으로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2를 분모에 깔고 역수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기억나요? 유나 이거 알아 몰라? 약간 기억났어. 보니까 기억났어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그걸 로그에 올려야지 이랬단 말이야. 그럼 넣어볼게. 얘가 말하고 있는 시그마는 K가 1부터 10까지 로그 2에 이 친구 2의 전체 지수가 뭐가 돼요? n마 플러스 1과 n 플러스 2 그 다음 분자의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 친구는 진수의 지수기 때문에 앞으로 던져져야 되겠죠. 맞아요? 이 친구 앞으로 던져지면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앞으로 누가?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2가 던져지고요. 2가 있고 로그 2의 2는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겠죠. 맞아요? 그래서 얘가 물어보는 건 사실 이런 시그마를 계산해라 이 내용인 거야. 얘가 그럼 4점에 들어간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이 로그랑 지수 계산 못할까봐 못하는 걸 아니까 시킨 거겠죠.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까지 뒀으면 우리 입장에서 자 n을 좀 바꿔야 됐었는데 미안합니다. n이 아니라 k로 써야 되죠. 맞아요? k 플러스 이렇게 쓸 거고 여기 있는 친구도 n 대신에 k로 바꿀게. k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 친구 가져다가 풀려면 시그마 안쪽에 들어있는 ak에 집중했더니 쟤는 어떤 꼴이야? 등차니? 등비니? 혹은 자연수의 거듭제곱 꼴이니? 아니면 부분분수니? 하면 당연히 부분분수겠죠. 맞아요? 오늘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부분분수 아직도 못 푸신다 하시면 오늘 집 가기 전에 마스터가 돼야 돼요. 오케이? 부분분수는 연습 좀 하고 이거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저는 무조건 큰 거 빼기 작은 거 빼기 큰 거 하자 했어요. K 플러스 1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을 먼저 쓰고 분자 2는 원래 있었던 거니까 냅두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얼마 나와요? 1이 나오니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겠죠. 그럼 앞에 있는 상수는 던져놓고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1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연주 잠깐 정신 차려봐. 자 이제 들어봐. 물어볼게. 얼마씩 늘어나는 친구예요?
1씩 늘어나는 거 맞지? 얼마 차이 나요? 1이랑 2인데 차이 1에서 2가 되면 얼마 올라가야 돼? 1. 얘네 둘의 차이는 1이야. 오케이? 하나씩 올라가고 한 칸 차이 나니까 몇 번 기다려야 돼요? 찍어. 1. 맞아요. 하나 차이 나니까 1. 그러면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맞지? 작은 거 큰 거 넣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친구 2배, 작은 거 2분의 1, 큰 거 1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계산 먼저 하지 말고 2를 분배합시다. 1-6분의 1이고요. 계산하시면 얼마? 6분의 5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정답은 5번 하고 내용이 끝날 거고요. 지금 풀이를 봐서 알겠지만 만약 난 솔직히 안 나올 것 같긴 하거든? 근데 뭐 나오면 또 내 탓을 할 것 같아서 알아서 하시고 이거 어려운 건 아니잖아 솔직히. 그냥 로그 계산만 좀 잘 하시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분 분수 안 되고 있다면 정말 크게 그거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51번 봅시다. 우리 68문제지. 뒤에 약 18문제. 58문제? 8문제밖에 안 남았네? 야호. 한번 볼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fx가 있고 fx가 몇 차? 2차식이구나. 요 내용이 4점인 이유가 뭐겠니? 지난번에 풀어봐서 알겠지만 수열의 고난도 중에 하나가 활용 문제를 주고 문제를 해석해서 AN을 만드는 문제들이 있죠. 그거는 그냥 수학 실력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F랑 너라는 직선이 만나는 점이 존재해요. 그 만나는 점들로부터 뭘 하고 싶다? 넓이를 찾아오고 싶다 이렇게 갔어. 그럼 다른 건 몰라도 사실 상황이 이럴 거 아니야. 이거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거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맞아? 뭐 그런 상태에서 여기가 이렇게 돼서 점들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원점은 어디 있겠어요? 원점 아무 곳에나 찍어 그러면 원점 뭐 요정도쯤 있었다 찍읍시다. 오케이?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가 필요한 상태가 될 거고 그렇지? 그럼 일단 못해도 다른 걸 몰라도 좌표까지는 찾아야 우리가 뭐 대화를 하든 말든 하겠죠. 맞아요? 좌표를 찾고 싶으면 두 함수를 뭐라고 둬야 돼? 두 함수가 달랐는데 같아지는 지점을 찾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내 입장에선 x제곱 마이너스 nx 마이너스 2n제곱과 x 플러스 n이 뭐 하면 좋겠다? 같으면 좋겠다. 그럼 문자가 있어서 싫지만 넘겨서 계산할게요. x제곱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n 플러스 1x 넘어가면 마이너스 2n제곱 마이너스 n 그게 얼마? 0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얘를 네가 인수분해하고 싶으면 뒤쪽에 있는 요 상수지 이거 이 상수를 인수분해해야 돼. 마이너스 n으로 묶으면 2n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n과 2n 마이너스 1을 어떤 식으로 쪼개야지 n 플러스 1이 나올까? 여기서 이거를 뺄지 이거 이렇게 뺄지 고민해보면 이렇게 빼면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는 거다 보니까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표현이 돼 있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오케이? 결과적으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n과 x 마이너스 2n 부호가 분배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인수분해 할 수 있지? 못하니? 일단 한다고 칠게. 그럼 가능한 x가 두 개 마이너스 n 또는 2n 마이너스 1입니다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x의 좌표가 몇 개 나왔어요?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 여기서 뭐 an, bn이 있다고 하는데 an을 먼저 이렇게 설정해 볼까? 그러면 첫 번째 an이라는 좌표는 말이야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그거를 대입한 어떤 값 이렇게 되겠죠. 비타인이래. bn도 한번 표현해 봅시다. bn은 얼마? 2n 마이너스 1,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y 좌표도 찾아보고 싶긴 한데요. y 좌표를 찾기 위해 2차식에 집어넣어도 되지만 사람이라면 1차식에 집어넣고 싶겠죠. 마이너스 n을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0 이렇게 나오겠네. 맞아요. 그 다음에 2n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n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맞아요. 좌표를 찾아야 되는 이유가 생각을 해봐. 요 삼각형의 점이 만약에 이상하게 찍혀있어. 전부 다 비스듬한 놈으로 찍혀있어. 오케이? 그럼 이딴 넓이를 어떻게 구해요? 하면 신발끈 공식을 쓰든가. 맞아요? 뭐 이런 것도 있겠. 점과 점 사이 거리를 다 찾아서 변 3개 가져간 다음에 그걸로 코사인 법칙 한번 돌리고 그리고 나서 두 변에 뭐 해갖고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별 필요 없지. 변세기 한 다음에 해보내고 뭐 이런 게 있겠지만 뭐 누가 그렇게 하겠냐고. 맞아요? 그렇게 안 할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 무슨 기대가 있어야 되냐면 세 개 중에 두 개는 몇 개? 두 개는 x평행 아니면 y평행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딱 잡아버리고 거리 보면 되니까. 오케이? 그럼 좌표 한번 찍어볼게요. 자연수 n입니다. y축 있고요. x축 있고요. 원점은 여기 존재해요. 이거에선 아무 불만이 없어. an을 봤더니 마이너스 n, 0이야. 그러니까 음수 파트에서 이렇게 존재했겠죠. 얘가 an이겠지. 얘가 원점이고. 맞아요? bn이란 친구는 양수, 양수니까 여기 어딘가를 우리가 bn이라고 잡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케이?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해야지 표현할 수 있는 거니? 라고 물어보면 이 밑변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n이죠. 밑변의 길이가 n이겠지. 내 입장에서는 요 높이가 필요하겠네. bn의 높이 얼마 나와요? 3n-1 이렇게 나오겠죠. 아, 그림을 그려보니 넓이라는 s, 여긴 뭐라 썼니? sn이라 썼니? sn은 2분의 1에 n에다가 3n-1까지 붙이면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뭐 크게 문제 없겠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까지 표현이 될 거고 sn이 나왔으니까 이 친구 계산 좀 합시다. 넌 2분의 3의 n의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n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오케이. 중간에 부호 실수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가 2n-1이 아니 여기부터 플러스였죠. 니네들도 뭐 그거겠지.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이너스였어. 미안합니다. 여기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플러스예요. 오케이. 지금 뒤에 있는 상수 보호 하나를 잘못 썼어. 이렇게 바꾸면 돼.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n으로 바꾸면 2n 플러스 1이었는데 그걸 마이너스 해서 부호가 하나 잘못됐었네. 이렇게 나올 거고 최종적으로 부호가 여기가 플러스가 돼 있었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야? 시그마 k가 1부터 4까지 sk 집어넣으면 2분의 3의 k의 제곱에 더하기 2분의 1의 k 이렇게 써놓고 묶으시면 되겠죠. 우리 여기 있는 시그마 정도는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각각 쪼개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이렇게 보면 우리 51번도 끝날 겁니다. 전국에 있는 학생들과 싸우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 52번 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x는 0부터 2n 플러스 1제곱 사이를 볼 건데 이런 그래프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그래프가 만나는 모든 점의 합을 봅시다 라고 했는데 생각이 이러거든요. 너가 인 거는 폭을 늘린 거니까 그러려니 할 거고 얘가 주기를 담당해야 되잖아. 맞아? 근데 우리 주기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2파이가 나와야 되죠. 근데 사인에 대해서 2파이가 나오려면 파이는 존재하니까 x에 2n을 집어넣고 사라졌죠 2n이? 그리고도 모자라니까 곱하기 2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2n 플러스 1제곱을 주기로 갖고 있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우리 입장에선 지금 여기 써져 있는 함수의 한 주기가 얼마야? 2n 플러스 1이야. 오케이? 왜 2파이가 아, 본인이 저랑 삼각함수를 안 해서 그런데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 공식처럼 외워서 하시죠. 이렇게 있을 때 b분의 2파 이렇게 가시죠. 요걸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 sin x 주기가 2파인 건 인정하지? 우리 요 자리가 몇 파이 나와야 돼? 이 자리가 2파이가 나와야 돼. 오케이? 그러면 얘가 만약에 2x야 무슨 생각하는 게 편하냐면 x에 뭘 집어넣어야 2파이가 나오지? 이 고민을 하는 거야. x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파이를 주기라고 배웁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책에 나와 있는 게 이제 2분의 2파이 해갖고 계산하면 파이 이렇게 계산하지. 근데 이것보다는 나는 이게 편해갖고 언제나 이 자리에 2파이가 나오게 되는 거를 주기라고 불러. 이해하세요? 애매하세요? 기억은 하지 너네는 지금. 그러니까 내 거 빨간 펜 어디가? 내용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서 그래. 사인이 있는데 사인 x의 주기는 2파이야. 근데 사인 2x를 구경을 해봐. 그러니까 얘를 공식을 써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얘가 2x면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2배 예민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2배 예민하기 때문에 얘가 2파이가 되면 한 바퀴를 돌았다라고 대답을 할 건데
얘가 2파이가 되면 한 바퀴를 돌았다라고 대답을 할 건데 2배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만 돌려도 돼요. 절반만 돌려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이 값을 가져다가 우리가 주기 이렇게 부를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도 어떻게 생각하면 돼? 파이는 이미 존재하죠. 파이가 이미 있기 때문에 2의 n제곱을 삭제하고 2를 한 번 더 붙여주면 되니까 2의 n 플러스 1제곱이 한 주기입니다. 그냥 계산하셔도 되고요. 결과적으로 주기를 찾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말하고 있는 0부터 2의 n 플러스 1제곱까지는 우리가 한 주기를 구경하겠다는 거죠. 맞아요? 요 한 주기를 구경해보면 상황이 이렇게 될 것 같아. 사인 그래프 대충 그립시다. 이렇게 있고요. 너무 대충이죠? 이렇게 해놓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들어올 건데 여기서 n분의 1은 어딘지 몰라요. 이 순간을 가져다가 내가 n분의 1 이렇게 부를게. 그럼 얘네들이 마주치는 이런 좌표들을 가져다가 근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맞아요? 근데 지금 그러면 생각을 해봐. 한 주기가 끝나는 시점이 2n 플러스 1이야. 헷갈릴 것 같아서 내가 곱하기로 바꿔줄게. 곱하기 2 이거 맞죠? 그럼 이 시점은 저거의 절반이니까 2의 n제곱이죠? 그럼 요 시점은 이거의 절반이니까 2분의 1에 2의 n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n이 변하는 건 그렇다 치고 결과적으로 마주치는 건 무조건 여기서만 만날 거 아니야? 맞아? 두 놈의 합은 가운데 2배니까 결과적으로 네가 생각하는 근들의 합이라는 친구는 얼마가 돼요? 2의 n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 입장에선 x의 n제곱은 얼마다? 2의 n제곱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오케이? 그럼 문제가 물어보고 있는 친구 어떻게 돼요? 시그마 n이 1부터 6까지 2의 n제곱입니다. 대답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쓰고 이 친구 등비수열의 합을 해야 돼요. 말해버렸네. 등비수열의 합을 해야 돼요. 1부터 6까지 나올 거니까 r-1분의 초항의 r의 몇 제곱이야? 6제곱 빼기 1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최종적으로 너는 2, 그 다음에 2의 6제곱은 64니까 곱하기 63이 되겠죠. 2배 하면 126 정답은 2번이야 하고 끝날 거고요. 난 개인적으로 이 문제 마음에 듭니다. 이 문제가 내가 학교쌤 입장에서 시험을 낼 거면 솔직히 부담스럽지가 않거든요. 삼각함수 그래프도 물어보면서 시그마도 물어볼 수 있죠. 맞아요? 두 개를 동시에 물어볼 수 있는데 심지어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맞니? 난이도가 높진 않기 때문에 무슨 생각할 수 있겠다? 이거 그냥 한 12, 3번쯤에 넣어주면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기 잘 찾아놓고 그걸로 사인 함수 그려놓고 너가 만드는 이 각각의 좌표는 어차피 안 궁금해. 걔네들의 합은 가운데 2배여야 될 거고 이 친구 2배 2의 n제곱 그게 내가 찾고 있던 좌표의 합이겠죠? 오케이?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번에 53번 봅시다. 53번은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저것도 개인적으로는 별로예요. 이런 거 너의 n제곱근 이거 내용 중간고사 때 연습 많이 했었죠? 또 새로운 친구도 있고 하니까 연습을 이렇게 좀 시켜줄게. x는 a의 n제곱근이다라는 문장이 있어. 오케이? 이 친구는 안 써줄 때도 있어요. 주어를 빼먹을 때도 있어요. 어쨌든 이 문장을 마주치면 반응을 이렇게 해야 돼. 누구를 n제곱 해야지 a지? 이게 편해요. 원래 얘가 쓰고 있는 문장 자체는 x라는 친구는 a의 n제곱근이야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헷갈린단 말이야. 오케이? 우리 이런 꼴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머릿속에서 어떻게 가자고? 누구를 n제곱 해야지 a가 나오지? 일단 이렇게 쓰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오랜만에 봤으니 이렇게 합시다. 주어가 없는 상태고 누군가를 n제곱하면 얘가 나온다는 거야. n제곱 마이너스 12n 플러스 27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친구를 가져다 실수 개수, 무슨 실수 개수? 음의 실수 개수를 갖고 fn이라고 하자 이랬어요. 요런 내용을 가져다가 문제를 풀 때는 n에 대해서 케이스를 두 가지로 쪼개야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잡을 겁니다. 첫 번째로 말이야. 만약에 n이라는 친구가 홀수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 홀수기 때문에 3차 함수 갔다 멈추고 갔다가 멈추고 멈췄다 올라가는 상황이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x의 n제곱이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이 친구는 n에 따라 바뀌는 친구긴 한데 어쨌든 무슨 친구야? 어쨌든 숫자야. x 기준으로 그냥 숫자야. 맞아요? 그렇게 돼 있을 거고. 잠깐만. 27이면 93 하면 나오죠. 이 친구 인수분해 잠깐해서 구경을 할게요. n을 기준으로 보면 n-9랑 n-3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놨을 때 근이 뭐뭐 나와야 돼요? 3과 9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뭔 짓거리 할 거냐면 n이 뭔가로 결정이 되면 그 순간 얘는 숫자라고 정리가 될 거야. 오케이? 근데 내가 원하는 상황이 뭔지 이제 짝수까지 하고 하자. 짝수까지 그려놓고 올게요. n이 짝수다 이렇게 또 한번 쓴 겁니다. n이 짝수야. 그럼 이 친구 짝수기 때문에 어떻게 생겨야 돼요? 갔다가 접하고 올라와야 되겠죠? 에이, 바보같이 그려갖고 일단 함수가 이렇게 생길 거고요. 이 친구를 x n제곱 이렇게 쓸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 나는 근 중에 음의 실수가 필요해. 실근이긴 실근인데 무슨 친구? 음수인 친구가 필요해. 홀수는 말이야 x축이랑 y축을 그려보면 여기가 y축이거든요. 얘는 여기가 y축이고, 그러면 홀수 친구는 선이 이렇게 그어지면, 다른 말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네모 있죠. 이 네모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실근이 존재는 하죠. 근데 양수에서 존재하지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알아들어요? 이렇게 되면 음수에서 존재하지. 맞아요? 그래서 내 입장에선 n이 홀수면 최종 결론이 뭐냐? 이렇게 됐을 때 음의 실수가 나오려면 n제곱 마이너스 12n 플러스 27이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 너가 0보다 작아야 여기 있는 네모 박스가 음수여야 아래로 그려줄 거 아니야. 맞아요? 너 0보다 작아야 돼. 인수분해를 했었으니까 n-3과 n-9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n은 어디서 어디? 3에서 9. 요 사이에 있는 가능한 홀수는 누구 있어요? 5, 7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5, 7 두 가지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기준으로 이번에는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이렇게 들어가면 무조건 음의 실수가 발생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계산이 어떻게 돼? 이런 상황에서는 n제곱 마이너스 12n 플러스 27이라는 친구가 양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가 양수라는 건 n이라는 친구가 3보다 작거나 또는 n이라는 친구가 뭐보다? 9보다 클 때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갈 거고요. 내가 원하는 내용은 뭐냐면 2부터 20까지를 합칠 거야. 상상을 해봅시다. 짝수인 상황이 몇 개 있어요? 1부터 20까지라고 생각할게. 1부터 20까지 짝수 몇 개? 10개. 홀수 몇 개? 10개. 근데 우리가 1을 빼먹었죠. 홀수는 9개로 줄었고요. 짝수는 몇 개가 됐어요? 아직 10개겠지? 근데 지금 짝수부터 셀게. 짝수가 10개가 있는데 그 10개의 짝수 중에서 3과 9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친구가 몇 개일까를 고민해 보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실근이 있으면, 그리고 음의 실근의 개수가 존재하면 값이 얼마? 1 이렇게 나올 거고, 없으면 0 이렇게 나올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능한 n이 뭐가 있냐? n이라는 친구가 2일 때 f2라는 친구는 1이 되어야 되겠죠. 맞아요? 마찬가지인데 n은 4일 때부터 해갖고 쭉 해서 n이 8일 때까지 이 순간에는 fn이라는 친구가 뭐가 나오겠어요? 0이 나오겠죠. 맞아요? 실근이 없을 테니까. 그 다음 n이 얼마? 10부터 쭉 해갖고 n이 얼마까지? 20까지 들어갈 때 fn은 얼마가 나와요? 다시 1이 나오겠죠. 맞아요? 야, 그럼 10부터 20까지 짝수 몇 개야? 6개죠? 10, 12, 14, 16, 18, 20, 6개지? 그래서 이 친구들의 계산 결과는 합치면 얼마가 돼요? 전체 7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위에 거 홀수도 다시 볼게요. 홀수는 5랑 7일 때만 뭐가 있어요? 5랑 7일 때만 숫자가 생겼어요. 나머지 경우는 숫자가 안 생겼을 거야. 결과적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숫자 2겠죠? 오케이? 최종적으로 2랑 7을 합치니까 답은 얼마? 4번 이렇게 되고 끝날 거고요. 이 내용도 이해를 완벽히 해야지 문제가 풀릴 텐데 사실 중간고사 때 이해가 잘 됐던 친구들이 좀 더 편하긴 할 겁니다. 얘 어떻게 하시는 게 맞다고요? 결국에 네모 박스가 언제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경을 할 거고,
만족을 안 하면 0이니까 무시해도 돼. 만족하면 1이야. 그러니까 만족하는 게 몇 개 있는지가 필요해지겠죠? 맞아요? 그럼 그 정도는 너가 좀 세봐야 되겠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넘어가서 54번 볼게요. 천의 모든 양의 약수를 작은 순서부터 할 때 k번째 숫자를 ak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천의 모든 양의 약수의 개수는 p일 거고요. 너를 가져다 이딴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때 p랑 q를 뭐 하면 좋겠다? 합치면 좋겠다는데 내가 팁을 줄게요. 팁이랄 건 없고 생각을 좀 하라는 얘기야. 네가 천에 대한 약수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난 있긴 있는데 다 쪼개면 되지 않나? 자신 없어? 그러면 천은 10의 세제곱이니까 2 3개에다가 5 3개고 표 만들어서 1, 2, 2제곱 2세제곱 쓰고 1, 5, 5제곱 5세제곱 쓰고 표 전부 만들면 약수를 다 쓸 수는 있겠죠. 그러고 싶진 않지. 근데 얘가 하는 얘기를 들어봐. 양의 약수 개수가 있어요. 약수 개수만큼 더해주겠대. 그리고는 k가 1부터 양의 약수까지래. 그럼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 약수가 10개가 있어. 근데 1부터 10번째까지 첫 번째 약수부터 마지막 약수까지 다 합치면 사실 얘가 하고 있는 문장은 무슨 말이 돼? 모든 약수를 합치세요 이 말이겠죠. 맞아요. 다시 우린 k번째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어디부터? 처음부터 어디까지? 마지막 약수까지 다 더해준다는 얘기가 될 거 아니야. 이해를 좀 해보면 약수 개수만큼 다 더하니까. 그럼 얘는 약수 개수를 다 더할 건데 어떻게 더할 거야? 로그 10을 붙여서 더할 거야. 오케이? 로그 10을 붙여서 더할 거야. 그러면 해볼게. 로그 10의 A1 더하기 로그 10의 A2 더하기 로그 10의 A3 더하기 계속 가서 로그 10의 A의 마지막 번째 P까지 들어와야 되겠죠. 맞아요? 얘네들을 합치겠다라는 건 모든 약수를 뭐 하겠다는 얘기처럼 들려요? 모든 약수에 로그를 더한 거지. 그럼 진수끼리 뭐 할 거야? 곱할 거야. 그럼 얘가 원하는 건 모든 약수를 곱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하세요? 어디까지 곱해? 마지막까지 곱할 거야. 오케이? 그럼 약수를 곱한다. 약수를 곱한다. 이게 뭔 소리임? 생각을 해볼래? 1이라는 약수랑 1000이라는 약수가 있죠. 곱하면 얼마야? 1000. 다시 물어볼게. 그러면 2라는 약수랑 500이라는 약수가 있죠. 곱하면 얼마야? 1000. 약수끼리 곱하면 대칭된 결과들이 나오면서 무슨 일이 생겨요? 1000이라는 게 계속 발생을 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쯤 됐으면 내가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볼 수는 있을 거 아니야. 1000의 양의 약수의 개수 좀 찾고 올게. 어차피 찾아야 되니까. 얘는 1000이라는 친구는 2의 몇 제곱? 세제곱. 그 다음 5의 몇 제곱? 세제곱이야. 약수개수 어떻게 세는지 기억나요? 요 숫자 하나 늘리고 하나 늘려서 곱하면 16이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P가 얼마다? 16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P까지라는 게 16까지 곱하겠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그럼 약수가 몇 개 있는 거야 얘들아? 16개 있는 거야? 모든 약수가 대칭인 거 맞아요 지금? 16개 짝수개니까. 맞아요? 그러면 A1과 A16을 곱하면 얼마야? 1000. 그런 1000이 몇 개 만들어져야 돼? 8개 만들어져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엔 1000의 몇 제곱이 돼야 돼? 1000의 8제곱이 되겠지. 맞아요? 1000의 8제곱은 10의 몇 제곱? 24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24가 되고 그걸 우리는 Q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럼 PQ를 합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 개 합치면 답은 얼마? 40 이렇게 되고 끝날 거고요. 주의사항 하나 있습니다. 약수가 대칭된 걸 곱하면 원래 숫자가 나와. 근데 예를 들어 25를 생각해봐. 1, 5, 25밖에 없잖아. 사이드를 곱해서 짝을 지어주면 25가 나오거든요. 근데 홀수개처럼 가운데 5 이렇게 남아있으면 얘는 스스로를 곱해야지 25가 나오는 친구잖아.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1부터 16까지 완벽히 짝을 지어주는 경우면
1000이라는 게 그거의 절반만큼 나올 텐데 만약에 얘가 17개면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야? 가운데 1000에 루트를 씌운 친구가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문제가 시험장에서 바뀌면 어느 정도로 바뀌겠어? 나였으면 그냥 귀찮아서 만 정도로만 바꿀 거야. 그럼 만으로 세면 어떻게 돼요? 2가 4제곱, 5가 4제곱이지. 그럼 두 개를 5개 올리면 약수의 수가 25개겠죠. 그럼 약수의 수가 여기가 25면 가운데 하나 빼고 24개는 쌍을 지을 거 아니야. 그럼 12쌍이 생기겠죠. 만이라는 게 12제곱이 될 거고 가운데 있는 친구는 누구겠어? A의 13제곱은 A 13은 누구겠어? 하면 당연히 만의 가운데 친구 약수 얼마? 100이었겠죠. 이해하세요?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뭔가 답답해. 1, 5, 25야. 여기 이름을 A1, A2, A3로 붙인 거야. 우리가 얘네들을 곱할 거야. A1, 2는 봐봐 3개니까 가운데 빼고 양쪽 쌍을 곱하면 이건 25가 잘 나와준다고. 원래 이거 몇 쌍이냐 찾는 문제였는데 이것처럼 홀수가 나오면 가운데 친구는 원래 숫자에 루트 붙인 걸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얘네들을 다 곱하면 25 곱하기 5가 되겠네? 5의 몇 제곱? 3제곱이겠네?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네가 이걸 만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 A1은 1일 거고 A2는 2일 거고 이렇게 가는 거 맞는데 맞아요? 1과 25의 가운데는 A13이죠. 두 놈의 합의 절반이니까 A13은 누구지 하면 100일 거라고요. 그리고 또 뒤로 가갖고 어떻게 나와? A25가 얼마야? 만이야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얘만 빼고 왼쪽 12개 오른쪽 12개 쌍 지을 거니까 만이 몇 개 생긴다고요? 12개 생긴다고요. 곱하기 여기 누구? 100까지 있어야지 모든 약수를 곱한 게 되겠지. 그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된다. 넘어가서 라스트 두 문제 보면 됩니다. 56번 볼 거예요. 나머지는 3점이니까 너네가 하고 마지막 네 문제가 비난적 정의 파트거든요. 그래서 기본 마인드 자체가 뭐다? 노가다 좀 하자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모든 항이 양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4랑 6을 더했을 때 최소길 바랍니다. 내가 첫 번째로 모든 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만족할 거야. 이 친구는 3칸짜리 항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내용이 써지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을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이런 거 해갖고 이상한 걸 줬어요. 오케이? 근데 저번에도 했던 얘기야. 지금 이 문제 보고 어떻게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망했어 벌써. 생각을 해봐. 내 빨간색 밑줄까지 쳤는데 저 빨간색 밑줄을 곰곰이 보고 생각을 하라고. 저거 진짜 쌩 나열할 거야 너? 쉽지 않아. 등차. 이거 등차 중앙이죠?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열은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나 조건이 어떻게 읽혀요? 너 A 플러스 몇 D? 2D랑 그 다음에 얘 얼마? A 플러스 몇 D? 21D. 그게 얼마야? A 플러스 6D와 A 플러스 얼마? 7D. 거기에 더하기 10 한 거랑 똑같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식이 이렇게 써졌으면 이 식은 A랑 D에 대한 문자 두 개씩 하나 이 상태일 거 아니야? 계산 좀 갖다 막읍시다. 왼쪽은 A제곱 더하기 2에다가 해서 23AD가 생기고요. 마지막 거 42D제곱입니다. 오른쪽 쓸게요. A제곱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 개 합치면 13AD 마지막 거 42D제곱에 플러스 10 이렇게 나오겠죠. 42D제곱 A제곱 다 날라갈 거고요. 여기서 뭐만 남아요? 넘기면 10AD가 곧 10이라는 걸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AD가 얼마다? 10이구나 까지는 일단 얻어야 될 것 같아. 거짓말입니다. 1이구나 까지는 얻어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오케이? 요렇게 하는 건 기본. 여기가 기본. 문제가 원하는 건 두 놈의 합에 뭘 찾아라? 최소를 찾아라. 자, 물어보자. 저 친구들의 합의 최소를 쓰려면 A 플러스 3D A 플러스 5D의 최소를 찾아야 되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 가져다가 전개를 할 걸 해도 되고요. 나는 그럼 뭐 다른 거 사용할래 하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 잠깐만. 두 개 합. 왜 괄호를 했지? 미안합니다. 더하기죠.
5D 얘네들을 더하란 얘기죠. 맞아요? 얘네를 더하면 얘가 물어보는 건 2A 플러스 8D의 최소를 구해라 이거 맞지? 이거 지난번에 가연이가 잘했었는데 지금 연주가 이 식을 보고 등차중하는 걸 스스로 깨우쳤어요. 너한테 나온 조건은 AD가 1인 거고 문제가 물어본 건 두 녀석을 합친 거의 최소예요. 어떻게 풀 거야? 최대 최소의 기본은 그래프입니다. 내가 그래프 그려서 풀어야지 하면 D라는 친구는 A분의 1이야. 대입을 하면 2A 플러스 8A분의 1이 돼요. 저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너 이런 거 할 수 있어? X 플러스 X분의 1 그릴 수 있어? 각각은 그릴 수 있는데 합친 건 좀 애매하지? 이런 안타깝습니다. 빨리 최대 최소 구할 수 있게 고민 좀 해. 말해 빨리. 산술기하 쓰셔야 돼요. 합에다가 최소, 뭐 곱에다 최대, 합, 곱, 최대, 최소 나온 상태. 문자 두 개 있고 곱의 조건 나와 있고 최소 물어봤잖아. 그러면 산술기하가 떠올라야 돼. 언제나 옵션으로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산술기하까지 떠오르면 그러면 2A 플러스 8D라는 친구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두 놈을 곱하면 16AD가 되죠. 이때 AD가 얼마고 1인 걸 뻔히 알고 계산하시면 얼마가 돼요? 8 이렇게 될 거니까 최소값은 8입니다 하고 문제가 끝날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 문제는 최소가 8이구나 하고 끝날 거고 핵심적인 포인트 몇 개? 2개. 등차 수열 못 떠올리면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등차 수열로 식 정리했어? 산술기하 못 떠올려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정도 얘기일 거고 한 번만 익숙해져서 지금 얘가 두 번째를 또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가연이 입장에선 지금 산술기하가 이제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야. 최대 최소를 보면 한 번쯤은 써봐야지라는 생각이 있는 거야. 그냥 본인들도 그거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산술기하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근데 떠올리는 게 좀 어려워서 언제나 합곱, 최대 최소 키워드 나왔을 때 하나 정도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58번은 21번 사전. 오랜만에 더러운 문제를 푸네요. 첫째 항이 2 이상인 수열은 AN으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이런 문제 저번에 얘기했었거든요.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입니다. 그치? 1보다 크면 뭐가? 결과가 1보다 크면 이렇게 1보다 작으면 이런 짓 할 거야. 오케이? 나한테 뭐 물어볼 거냐면 가능한 A1을 찾아주면 좋겠고요. 내가 원하는 식은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A1 값을 기준으로 해서 케이스를 나눠서 찾아 들어가는가 A5 더하기 2배 A6를 가지고 계산을 좀 시작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죠. 추론을 가져가야 되고요. 머릿속에서 이 정도는 해야 돼. 너는 이거 시험장에서 나오면 팁을 줄게. 찍어. 풀지 마. 그러니까 시간 남으면 풀어도 되거든. 아니면 어떨 때 풀면 되냐면 와 이제 뒤에 있는 건 못 풀겠어. 20번, 21번 손도 못 대겠어. 근데 얘는 남아있어. 시간이 약 7분 정도 있어. 그럴 때 풀어. 이거를 네가 눈에 보인다고 먼저 들어가면 시간을 다 털려요. 뒤에 거 다 틀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항상 마지막에 풀어라. 자, 요 친구가 이게 2다. 근데 뭐 이제 원래는 이 조건이 이런 게 아니라 뭐 A5가 7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주면 되게 편한데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가능성을 따져야 되거든요. 오케이? 생각을 해봐. 큰 친구는 절반으로 줄일 거다. 오케이? 근데 작은 친구는 무언가를 보충해 준 다음에 다시 줄이는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 A1이 많이 크잖아. 10 같은 걸로.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기 있었던 친구가 예를 들어 뭐 이제 1이었어. 2분의 1로 줄었겠지 다음 게. 그럼 그 2분의 1로 준 친구 여기 딱 들어가면 2분의 10, 2분의 21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거 절반 뭐 이렇게 가겠죠. 계속 절반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1보다 작아지겠죠. 다시 뭔가를 보충하고 커진 상태를 절반한 다음에 계속 줄어들겠지. 오케이? 의미가 일단 그렇게 될 건데 합을 했더니 깔끔한 뭐가 되면 좋겠다? 2가 되면 좋겠다. 첫째 항 조건 2 이상이니까 여기서는 순방향으로 갈게요. A1을 설정하고 시작할 거야. 자, 우리가 A1을 가져다가 A2를 계산을 합시다. 그럼 A2라는 친구는 A1으로부터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물어볼게. 야, A1이 2보다 크면 기본적으로 위에 거야, 아래 거야? 당연히 위에 거죠.
위에 거의 절반한 친구기 때문에 이 친구 2분의 1의 A1이 될 거야. 근데 이 순간 고민이 들어요. 얘가 2 이상이었지. 맞아? 그럼 2 이상이면 제일 작은 게 2인 거잖아. 그럼 2를 절반하면 이건 1이겠죠. 우리 머릿속에서 이걸 써놔야 돼. 이 값은 말이야. A2라는 친구는 말이야. 최소한 1보단 크겠죠. 맞아요? 최소한 1보단 크겠지.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게 돼야 돼, 일단. 그러면 여기서 A3를 찾아갈 거야. 이렇게 써놨으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A2는 말이야. 웬만큼 멍청하지 않는 이상 위쪽으로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이 너무 나쁜데? 내가 그렇게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제가 멍청하다고 오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웬만큼 나쁘지 않는 이상 1보다는 크니까 위쪽에 넣어야 될 거야. 오케이? 그러면 A3란 친구는 결국에 A2를 또다시 뭐 한 친구가 돼요? 절반을 한 친구가 돼요. 근데 너가 신나서 얘를 2분의 1에 A2라고 쓰면 되겠니? 뭐 상관없는데 마지막은 최종적으로 A1으로 바꿔야 돼. 얘는 결과적으로 4분의 1에 A1입니다. 이렇게 둘 수 있겠죠? 맞아요? A2 자체가 2분의 1에 A1이니까 알았니? 이거 미리 벗겨놔야 된다. 안 그러면 나중 가면 또 죽을 맛이야. 썼지? 그럼 이제부터 고민. 무슨 고민? 얘가 제일 작은 2였다고 쳐도 1이 됐고요. 맞아요? 그거 절반해서 이렇게 하면 2분의 1이 될 텐데 이 친구는 그럼 뭐가 되겠다? 확정적으로 1보다 작아지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A1이 100이었다 치자. 50 이거 얼마? 25. 그러면 어디다 넣어야 돼? 아직도 위에 넣어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A4는 말이야 상황에 따라 다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상황에 넣으면 8분의 1의 A1이 될 거야. 맞아? 두 번째 상황에 넣으면 2분의 1에 얘 어떻게 돼야 돼? A3 플러스 A1인데 A3는 4분의 1이었기 때문에 4분의 1 A1 플러스 A1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오케이? 차근차근 넣은 겁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옆에 조건 꼭 달아줘야 됩니다. A1은 어차피 2보다 큰 건 나도 알잖아. 근데 4분의 1이라는 친구가 누가? 4분의 1이라는 친구가 붙었더니 1보다 작아질지 클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럼 얘가 만약에 1이 싹 되는 순간에 생각을 해봐. 4분의 1 A1이 1이 된다면 A1은 얼마겠어? 4였겠죠. 그러면 얘가 4였으면 문제없이 위에 거 넣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A1이 4보다 큰 상황을 얘기하고 있었겠죠. 맞아요? A1이 4보다 컸다면 그렇다면 문제없이 얘도 1보다 클 거고 그러니까 너가 어디로 들어가겠다? 여기 위에 걸로 들어가겠다. 그럼 밑에 거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A1은 어디 사이? 2보다는 크지만 4는 미처 못 됐던 거야. 예를 들어 3 같은 거였던 거지. 그러면 3이었으면 1보다 작아지니까 아래 거 집어넣을 수 있지 않니? 뭐 이런 얘기겠죠. 맞아요? 그리고 이 식을 한번 정리는 하고 가야 되겠네. 너는 8분의 1에 A1이었고 이 친구는 얼마야? 여기가 4분의 5죠? 4분의 5니까 8분의 5 A1이 되었어야 되겠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서부터 A5로 넘어갈 거예요. A5로 넘어가려면 상황이 어떻게 돼요? A5로 넘어가려면 4개를 써야 돼 이제. 오케이? 대충 이제 이쯤부터는 좀 어렵겠죠. A5는 말이야 너를 기준으로 위에 거 먼저 볼게. 얘를 기준으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정해야 되겠지. 맞아? 우리가 여기 있었던 8분의 1 A1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도 1보다 크면 2분의 1을 붙일 테니까 무슨 일이 생길 거야? 2분의 1을 붙일 테니까 16분의 1 A1이 될 거야. 이해하세요? 얘가 1보다 크면 근데 얘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A1이 8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A1은 뭐 해야 돼? 8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만약에 A1이라는 친구가 8분의 1 A1이라는 친구가 1보다 작았으면 아래 거 들어가겠죠? 아래 거 들어간다는 건 무슨 얘기야?
2분의 1에 8분의 1 A1에 더하기 A1 이렇게 될 거고, 이 친구는 다만 A1이 8은 못 넘겼어야 되겠죠. 맞아요? 근데 위의 상황 자체가 4보다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신에 누구보다 컸겠다? 4보다는 컸겠다라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다시 밑에 거 한번 또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8분의 5 A1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커져서 위에 걸로 들어간다고 치자. 그러니까 얼마? 절반만 당한다면 16분의 5 A1이 될 거야. 근데 이게 된다는 얘기는 8분의 5 A1이 1을 넘겼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친구는 최소한 5분의 8은 넘었던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있는 A1은 뭐보단 컸겠다? 5분의 8보다는 컸겠다. 같은 거 허락할 수 있었겠다. 이 생각이 들죠. 다만 4를 넘겨버리는 순간 말이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4를 넘기지는 못하고 있었겠네 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다시 밑에 것 좀 봅시다. 요 밑에 있는 친구를 또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 친구는 5분의 8도 못 넘긴 거야 1을. 그래서 5분의 8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걸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었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 아래 거를 봐야 되는데 너가 근데 하나만 물어보자. 사람 된 도리로서 A1이 아무리 작아도 얼마야? 2보다는 커야 돼. 맞아요? 여기 2를 딱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4분의 5가 나와요. 그럼 이 친구는 무슨 짓을 해도 1보다 작을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네가 이걸 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경우를 최대한 줄이면서 가는 거야. 이해하세요? 여기는 세 번째 것만 계산을 좀 해놓을게. 두 번째 것만. 여긴 정리하면 8분의 9에다가 절반하니까 16분의 9겠죠. 그래서 얘는 16분의 9 A1이 됐을 거고요. 이제 남은 경우가 몇 개였고? 3개였고 여기서 가능한 걸 찾아와야 되겠죠. A5은 찾았어요. A6 찾아야 되겠죠. 한 번만 더 갈게. 나는 연장 좀 할게요. 휴, 내가 이래서 이 문제들을 참 싫어합니다. 이제 내 마음을 알겠지? 아이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A6를 가자라고 쓰는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경우가 2개였고 그 두 가지 경우를 다시 위쪽에서 2개로 쪼갰었었죠. 맞아요? 그럼 이 위쪽에 쪼개진 걸 다시 한번 2개로 쪼개야 될 거야. 맞아요?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A5가 나올 때가 있었을 건데 A5가 얼마일 수 있었지? A5가 상황에 따라 16분의 1 A1일 수 있었죠. 이렇게 쓰면 이제 헷갈리니까 요 정도 하고 첫 번째 경우는 이거야. 16분의 1 A1인데 이 친구가 1보다도 컸던 거야. 엄청 컸다는 얘기죠. 이 친구가 1보다도 크려면 이 친구가 1보다도 크려면 A6 이 친구는 32분의 1A1이 됐겠죠. 맞아요? 또 절반을 했을 테니까 다만 이걸 만족하려면 A1은 뭐보다 커야 됐을 거야? 32보다 커야 됐을 거야. 오케이? 아니면 16분의 1A가 드디어 져버린 거지. 이제 드디어 져버려서 얘가 1보다 작아진 거야. 그럼 얘가 1보다 작아지면 무슨 일이 붙어요? 2분의 1은 붙어있고 16분의 1A1에 A1을 추가해준 다음에 계산도 빨리 할까 이제? 32분의 둘이 합치면 16분의 17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17A1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게 되려면 A1은 32보단 작아야 되고 애초에 이 가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단 커야 되겠다? 못해도 8보다는 커야지 말이 되든 말든 하겠죠. 오케이? 상황이 그랬던 거구나. 근데 왜 16 버전이 없냐? 미안한데 이거 숫자를 잘못 썼다. 여기가 32가 아니라 16이죠? 16이야 16. 여기도 16이야. 왜 그러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있는 8분의 1을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이전 걸 이겼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 16분의 1A잖아. A가 16이면 1인 거죠? 1이면 절반하면 32분의 1인 거 맞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16입니다.
뭐가 좀 이상했어. 4보다 크다, 8보다 크다, 16보다 크다인데 없어갖고. 오케이?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풀 때. 하고 밑에 것도 봅시다. 여기 있었던 16분의 9a1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드디어 1을 넘겼다고 치자. 그러면 절반이 될 테니까 뭐가 되면 돼요? 32분의 9a1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가 32분의 9a1이 되면 얘는 a1이 뭘 했다는 얘기가 돼야 돼? 이 친구 다른 말로 9분의 16이 넘었다는 얘기일 거야. 얘는 9분의 16보단 크겠지 뭐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당연히 뭐보단 작아야 돼? 이런 가정 자체가 위의 상황에서 이미 8보다 작다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8을 넘기는 순간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밑에 거 볼게. 이 친구가 만약에 여기 있던 16분의 9a1이 1을 극복을 못한 거야. 1을 극복을 못해서 1보다 작았던 거야.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 볼래? 말이 되니? 말이 안 돼요, 그치? 야, A1 자체가 2 이상인데 더 했는데 어떻게 1을 극복을 못해? 미친 사람이죠. 이런 거 없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밑에 것도 안 되겠지? 자, 결론은 뭐냐면 A2, A3까지 확정이었어. 우리 단 3단계만 본 건데 A4 같은 경우 더 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A5의 경우를 생각을 해봐. A5 넘어갈 때 이 친구를 가져다가 할 건데 얘는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다? 1을 넘길 수밖에 없다. 맞아? 1을 극복을 못한 사례를 볼 이유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일단 나왔고 우리 입장에서는 식이 뭐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A가 만약에 8보다도 컸어요. 뭐보다? 16보다 봐봐. A5가 16분의 1A1이고 어렵다. A6가 32분의 1A1이었다고 치자. 오케이? 그럴 수 있죠. 16보다 이걸 먼저 결정하면 편하겠다. A5는 나중에 보고 얘들아. 이걸 먼저 결정해. A6에서 가능한 게 몇 개밖에 없어?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어. 얘가 나왔다는 건 16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16보다 크다면 A5는 당연히 첫 번째 거겠죠? 이렇게 설정을 하면 A5 더하기 2배 A6 같은 경우는 16분의 1A1 더하기 16분의 1A1이 되었겠죠. 맞아요? 2배 붙이면 16분의 1이니까. 근데 그 합이 얼마면 좋겠다? 2면 좋겠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A1은 16입니다. 계산하시면. 오케이? 자, 두 번째 거 볼게. 이게 첫 번째였어. 두 번째 거. A6은 얼마니 했는데 A6이 두 번째 이 친구였던 거야. 얼마? 32분의 17이었던 거야. 오케이? 17A1 이러면 이 친구도 어쨌든 8은 넘겼죠. 그럼 당연히 첫 번째 거에서 파생이 되는 걸 거고. 그럼 여기 첫 번째 친구 A5는 뭐여야 돼요? A5는 16분의 1A1이 될 거야. 두 놈을 합친다라는 건 16분의 1A1과 2배 하면 얼마? 16분의 17A1이 될 거고요. 그 합이 얼마면 좋겠다? 2면 좋겠다 이랬거든요. 자, 이 친구 결국에 16분의 18A1이 될 거고요. 얘는 16분의 얼마냐? 16 이렇게 되니까 A1이라는 친구는 9분의 8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계산 틀렸네. 어디선가. 16분의 17 2배 8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다. 오케이,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틀린 거구나. 근데 A1이 9분의 8이면 생각을 해봐. 이게 되니?
8보다 크다고 가정을 하고 온 건데 이러면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죠. 이건 불가합니다. 자, 세 번째 가자. 자, A6를 누구로 잡았냐면 32분의 9A1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는 8보다 작았다는 얘기니까 8보다 작았다는 얘기면 너로 가야 되겠죠. 이거보단 커야 돼요. 그럼 경우가 또 두 개가 나와야 되네. 잠깐만. 그리고 이거 내가 이렇게 써놨으면 좀 헷갈리긴 할 텐데 이 친구가 탄생하려면 애초에 두 번째 케이스를 절반하고 들어온 친구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얘랑 더해야 돼 할 거면. 자, 그러면 A5는 16분의 9A1일 거고요. 두 개 합치면 16분의 9A1 더하기 2배니까 16분의 9A1이 되고 이 친구가 2가 돼야 돼. 두 개를 합친다라는 거는 결국에 16분의 얼마? 18A1이 될 거고요. 그 결과는 2가 돼야 되는 거고 약분하면 1, 여기가 9 이렇게 되니까 A1이란 친구는 9분의 16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 틀린 말인데 밑에 거 케이스가 있어야 되는 건가? 잠깐만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친구 두 번째를 가정하고 만들고 하나, 둘, 세 번째인데 4보다 작을 때 이거를 세줘야 되나 보다. 미안합니다. 어쨌든 여기는 불가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아까 뭔가를 생각을 잘못했었나 보네. 첫 번째 건 잘 나왔고 이거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하고 올게. 이 친구 두 번째 누구? 16분의 9A에서 발생을 했다고 치고 다만 그게 1을 못 이겼다. 1을 못 이기는 경우가 있을 리가 없잖아. 말이 안 되는데 A가 4보다 커요. 4라고 쳐도 4분의 9야. 1을 넘겨야 되잖아. 세 번째 걸 봐야 되는 거야. 얘를 볼게요. 요 친구 보시면 A가 그러면 어떨 수 있어요? 얘는 확정이야. 얘도 봐봐. 위에 있는 두 번째 친구에서 파생된 결과가 두 개였는데 알아요? 이제 다 하고 얘기할게. 이거 아닙니다. 어쨌든 세 번째 친구 16분의 5A1 있죠. 근데 A1이 뭐보다 작아? 4보다 작아. 4라고 쳐야지 4분의 5죠. 맞아요? 4보다도 작을 거니까 웬만하면 1을 좀 못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거 여기 두 개 다 봐줘야 되는구나. 이거 두 개를 안 봐갖고 답이 안 나오고 있었네. 자, 저 친구가 1을 그래도 꾸역꾸역 극복을 했다면 32분의 5A1이 될 거고요. 오케이? 그렇게 되려면 다만 A1이라는 친구는 이 친구가 4를 극복했다는 얘기니까 얘가 1을 넘기려면 5분의 16은 넘겼다는 얘기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5분의 16보다는 컸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같은 것까지 허락. 4보다는 작았어야 되겠죠? 상황이 이래요. 요 아래에 있는 상황을 볼 건데 이 친구가 1을 못 넘겼다라고 칠 거면 결과적으로 얘는 계산을 좀 아래로 내려야겠네. 하하, 2분의 1에다가 원래 있었던 게 16분의 5A1 더하기 A1이 되고요. 이 친구 계산하시면 32분의 자 이거 16분의 16이니까 21이야. 그래서 얘가 32분의 21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써놓고 여기서 발생하는 A1이라는 친구는 사이에 있을 거다. 5보다는 크고 멈추고 얘가 1을 극복을 못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보다? 5분의 16보다는 작았겠죠? 아래쪽은 안 볼게요. 5분의 16보다 작을 수 있나? 2보다만 크면 되는 거니까 문제는 없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케이스가 더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더 해야 돼. 자, 네 번째 케이스 봅시다. 잘 들어. 첫 번째 케이스였어. 두 번째 케이스였어.
세 번째 케이스 본 거고요. 얘가 네 번째 케이스인 거예요 지금. 다섯 번째 케이스까지 봐야 돼 우리. 오케이? 자, 네 번째 케이스를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A6를 누구로 뽑았다? 와, 시간이 넘어버리네. A6는 32분의 5A1으로 뽑았다. 오케이? 저렇게 뽑겠다라는 건 A5는 뭐였다는 거야? 세 번째 있는 너였단 얘기겠죠. 그래서 이 친구 A5가 16분의 5A1이었다라고 표현이 될 거고요. 얘네들의 두 배의 합이 똑같아야 되니까 16분의 5A1과 16분의 5A1의 합이 얼마다? 2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친구를 합치면 실제로 8분의 5가 될 거고 얘가 2여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A1은 뭐가 나와요? 5분의 16 이렇게 잘 나와주겠죠. 해놓고 잠깐 보는 거야. 케이스 네 번째 거에서 5분의 16은 이 범위에 들어가니 하면 들어가는 거 맞죠? 근데 이 친구는 또 가능한 결과가 됩니다. 참으로 슬프지만 다섯 번째 건 제가 안 할게요. 다섯 번째는 정답이 아니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서 A1을 발생시키면 이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네가 찾고 있었던 A1은 몇 개? 두 개가 나올 거고 16과 5분의 16 해서 두 개를 더하는 게 문제의 해설이다. 뭐 이 정도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 합치면 5분의 96 이렇게 나올 건데 말했다. 시험장에서 나오면 기본적으로 나중에 푸세요. 이거 하다 보면 헷갈려.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인 건데 어느 정도의 약간의 추문을 써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까지, 그러니까 A3까지는 확정이었지 상태가. 근데 그 다음부터 상태가 어때요? 쪼개지죠. 그럼 봐봐. 4에서 쪼개졌어, 5에서 쪼개졌어, 6에서 쪼개졌어. 그럼 얘가 두 개씩 쪼개지니까 2의 세제곱 8가지 케이스가 나와야 되겠죠. 8가지라고 하면 별로 안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많은 것 같기도 하는데 실제로 네가 케이스 첫 번째, 두 번째 되게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와중에 우리가 케이스가 8개가 끝이 아니라 A6에서 나오는 케이스가 원래 8개인 거고 A5에서 나오는 케이스가 4개인 거란 말이야. 걔네들을 조합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6개 이상을 봐야 될 거야. 근데 그거를 볼 때 중요한 건 가지치기를 하면서 봐야 되고요. 지금 제가 중간에 문제 풀다 이상해졌던 포인트가 여기 가지치기 잘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A6 넘어올 때 여기 가지치기 잘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냥 약간 자연스럽게 밑에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었던 거야. 밑은 안 되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이렇게 하면 답이 얘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A의 합이 있는데 더 있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케이스 다시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요게 지금 난 이렇게 쪼개놨는데 대상이 좀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5를 잡고 케이스를 써. 케이스 1 A4가 이거였다면 하고 밑에 쓰고 케이스 2 이거였다면 깔끔하게 쓸 수는 있거든요. 시간이 아파서 안 하는 거지. 어쨌든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도록